네,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 등을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외교 안보 분야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특별한 외교 안보 사안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북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이슈를 좀 다뤄볼까요? 네, 지난 목요일 통일외교 국방부의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부터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분위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오는 30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며 집권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즘 북한은 김정은 집권 10년 기간에 이른바 업적을 홍보하는 데 열심입니다. 다음 주에는 북한의 중요한 정치 일정, 즉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리는데요. 어떤 회의인지, 왜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명절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성탄절 즈음에 명절이 하나 있는데 무슨 날인지, 그리고 이 명절만 다가오면 왜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가 연상되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 자, 왠지 마지막 주제가 제일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대가 되는군요. 일단 정부의 발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이게 업무 보고라면 내년도에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내년도 업무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지난 목요일에 합동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 9일까지여서 말이 내년도 업무 계획이지 사실상 4개월 정도 남은 시간에 뭔가를 하겠다는 얘긴데요. 그래서인지 브리핑은 별로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한반도 평화가 주제인 만큼 통일부가 주축이 돼서 브리핑했는데요. 예. 브리퍼로 나선 최용준 통일부 차관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그리고 남북관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18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이 유지되고 있고 또 남북 간 합의 사항도 대체로 잘 준수되고 있다고 평가한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의 노력이 장기적인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수 있는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에 북한까지 포함된 건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말하는 건지 헷갈리는데요. 남북관계나 대화 재개의 키는 북한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최근 두세 달 기간에 보여준 행태처럼 김정은 정권이 남쪽에 눈길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다짐인 만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도 조속한 남북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 및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대북 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가운데 외교적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이며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군사적 측면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종전선언, 포괄적 인도협력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화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비핵화,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10년 전에 그러니까 12월 30일에 공식 집권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정권의 시작점을 두고 다른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그 직후인 12월 30일 북한은 후계자 김정은을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과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 추대되면서 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뿐 아니라 북한 당국도 작년까지는 2012년 4월을 김정은 정권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들어 특히 하반기부터 북한은 김정은이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날을 김정은 집권 시작일로 선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10주년을 하루라도 빨리 경축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북한은 지난 10년간 이룩했다는 김정은 업적을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특히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군요. 자, 그러면 지금 북한은 상당히 경축 분위기겠습니다. 네, 경축 행사나 충성을 다짐하는 집회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12월 30일 당일에 맞춰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지금은 열심히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입니다.
각종 매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노동당의 의중을 가장 잘 반영하는 노동신문이 작심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4일부터 시작해 어제까지 주체혁명 위협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정론 시리즈를 일면에 연재하고 있는데요. 4편의 정론을 통해 김정은 집권 10년간의 업적을 소개했습니다. 예. 물론 다 뻔한 얘기들의 연속이지만 그중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군대를 노동당에 철저히 복종시켜 당군, 즉 당의 군대로 만든 것을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는 겁니다. 북한군의 공식 명칭은 조선인민군입니다. 과거에는 인민의 군대라고 자랑했었는데요. 이젠 노동당의 지시에만 절대 복종하는 당의 군대라고 성격을 규정한 겁니다. 김정일 집권 시기 성군 정치 체제에서 가장 잘 나갔던 군부를 복종시킨 비결은 뭘까요? 리영호, 현영철과 같은 군부 거물들을 처형하고 또 잦은 물갈이와 계급 강등을 통해 군부의 위상을 떨어뜨렸습니다. 또 군부가 갖고 있던 경제적 이권들도 빼앗았습니다. 예.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복종시킨 것은 권력 공고화를 위해 잘한 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노동신문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난과 식량난, 민생고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김정은 정권의 경제 분야 업적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립경제의 토대를 비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다음 주에는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린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당대 다음으로 중요한 회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연말에 열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이달 초에 예고했지만 정확한 회의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마도 김정은 집권 시작일로 선전하는 30일을 앞두고 28일이나 29일쯤 개막할 것 같은데요. 2019년에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이 회의에서 한 김정은 연설을 이듬해 1월 1일에 공개하면서 사실상 신년사를 대체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와 같은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은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정책 집행 상황을 총화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회의를 여는 것 같고요. 또 김정은 집권 10년간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12월 30일 즈음에 개최하는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당 국가 체제인 북한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인데요. 5년 주기로 열리는 당대회 사이에 전원회의를 수시로 열고 당과 국가의 정책을 결정합니다. 예. 이번 회의는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대내 정책뿐 아니라 대남 대미 정책도 발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 10일 미국은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중앙검찰소 등을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재 명단에 추가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대북 제재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보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긴 한데 지난주에는 김정일 10주기 추모 행사를 치렀고 또 거기에 김정은 집권 10년 기념일도 다가오는 상황에서 대미 비난으로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특히 다음 주 열리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대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김 위원장이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때까지 북한 매체들이 침묵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동당 전원회의 얘기까지 해봤고요. 그런가 하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중국으로 돌아간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이 본국 귀환이 늦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경 봉쇄 해제가 임박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리진진 주북 중국 대사 본국 귀환과 관련한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룡해 동지가 22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작별 방문하여 리진군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 대사를 만났습니다. 최룡해 동지는 리진군 대사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손 훈장 제1급을 수여했습니다. 국무위원회는 이날 저녁 리진군 대사를 위한 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리진진 대사는 김덕훈 내각 총리,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리성건 외무상도 차례로 만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예. 리 대사는 2015년 3월에 부임해 6년 9개월간을 근무해 역대 최장수 주북 중국 대사라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중국은 올해 2월 리 대사 후임으로 왕야진 전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부부장을 내정했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대사 교체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리 대사의 본국 귀환은 북한의 국경 봉쇄 해제나 후임자가 평양에 가는 것과는 연관이 없어 보이고요. 리 대사 본인의 건강상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리 대사는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룡해가 대신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인사에 리 대사의 건강을 당부하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이 지난해부터 2년째 국경을 철통같이 봉쇄하고 있지만 봉쇄의 기본 목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과 물자의 통제에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북한 내에 있던 외국인이 출국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북한에 주재하던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이 대부분 철수한 사례도 있고요. 다만 외부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리 대사가 본국으로 귀환했다고 해서 후임인 왕야진 대사가 곧 평양으로 간다고 보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기대가 되는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성탄절 즈음에 있는 북한의 명절, 어떤 겁니까? 네, 북한 주민들도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 성탄절을 잘 알고는 있지만 예. 북한에서는 성탄절을 공식적으로 경축하진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는 12월 24일은 북한의 명절이고 기념일입니다. 네. 우선 1991년 12월 24일 당시 후계자 신분이던 김정일 위원장이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됐는데 북한은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인물의 생일인데요. 이 명절과 관련한 북한 매체의 보도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뜻깊은 12월 24일을 맞으며 수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이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모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수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어제 12월 24일은 김정일 생모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할머니인 김정숙의 생일입니다. 네. 1917년생인 김정숙은 북한에서 백두산 여장군으로 신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할머니인 김정숙의 생일은 매년 기념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작 자신의 생모인 고용희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가 연상된다라고 했던 거군요. 근데 아직도 이 생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집권이 10년이나 됐음에도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배경을 얘기하려면 일단 북한의 출신 성분에 대한 설명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출신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정권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가정 배경을 가진, 즉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기본 계층이라고 불리고요. 또 가족 중에 해방 전 지주나 자본가 또는 해방 이후 반역자가 있으면 적대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네네. 그 사이에 낀 것이 동료 계층인데요. 중국, 일본 등 외국에 친척이 있거나 6.25 전쟁 전후로 월북한 이남 출신 가족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적대 계층은 말할 것도 없고 동료 계층으로만 분류돼도 많은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한편 기본 계층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출신 성분은 당연히 빨치산 출신 집안인데요. 네. 이런 가문은 백두산 줄기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출신 성분은 이른바 낙동강 줄기인데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거나 영웅이 된 군인들의 집안인데 전쟁 당시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진격했다고 해서 이런 집안을 낙동강 줄기라고 불립니다. 예. 그런데 이처럼 특이하게 무슨 줄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동료 계층에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귀환한 북송 제1교포 출신들을 후지산 줄기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가 후지산 줄기입니다. 그렇군요. 고용희 집안은 원래 제주도 출신이고 고용희 본인은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했습니다. 9살 때인 1962년 부모와 함께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이주했습니다. 1970년대 초 만수대의 술단 무용배우로 활동하다가 김정일의 눈에 들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 2004년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면서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3남매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고용희는 북한에서 찬밥 신세인 동료 계층 출신인데요. 바로 그런 이유로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지금까지도 생모를 공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노동신문은 어제 정론에서 김정은 집권 10년을 백두산 행군사로 표현하면서 김정은은 곧 백두산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후지산 줄기인 생모를 공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집권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내년쯤부터 슬슬 생모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아니면 고용희가 만수대의 술단 배우로 활동하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사망할 때까지 생모 우상화를 미루려는 의도인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배경이 있었네요. 누구에게나 사실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인데 그야말로 자신의 생모를 공개하지 못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가장 답답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음 주에 또 이 북한의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또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한반도 브리핑에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